안녕하세요. 소통하는 직장인 박범준의 따뜻한 일상 그리고 독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진 것 같아요. 그죠? 요새는 날씨도 더울 뿐만 아니고 습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장마철이라 그런지 활동하기도 어렵고 어쨌거나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또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책, 굿 라이프,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책의 저자인 최인철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걸 얘기할 때 간혹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행복이란 게 과연 유전적으로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과연 이게 나중에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도 바뀔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 책의 초반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유전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한번 이 내용을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최인철 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소개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던 저자이기는 한데 어떤 심리학이나 행복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현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자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간혹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행복에 대해서 논하고 심리에 대해서 논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어떤 행복에 대한 지혜나 지식 같은 거를 이렇게 책으로 발표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 것들이 간혹 있고 거기는 이런 행복 연구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 책도 보니까 서울대에도 역시 이런 행복 연구센터라는 게 있었네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고요. 미시간 대학에서 사회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저서로는 저는 잘 모르는데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0만 독자가 선택한 프레임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책의 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저자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굿 라이프잖아요. 이 굿 라이프에 대해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굿 라이프란 균형이다. 재미와 의미, 성공과 행복, 현재와 미래, 자기 행복과 타인의 행복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게 바로 굿 라이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나요? 저는 책 읽기 전에 책 맨 앞에 있는 프롤로그, 서문에 있는 이 부분의 의미를 굉장히 높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서문을 읽게 되면은 이 저자가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개괄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역시 서문이 있는데 이 저자가 이 책을 쓰면서 학자에게 최고의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대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만든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책을 펴내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의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책을 만드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행위 중에 하나지만 궁극의 학문적 도전은 뭐냐면은 타인의 이야기를 활용한 게 아니고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직접 집필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행복과 유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 개인마다 하는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책을 읽기 전만 해도 어떻게 보면 행복은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선천적으로 낙관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어떤 힘든 일이 닥치거나 스트레스가 이렇게 와도 그걸 웃고 넘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좀 봤고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이 행복이라는 건 유전자임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유전으로 본인의 인생이 본인의 행복 지수가 결정이 돼버린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게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주변에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남들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상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책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행복이 꼭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크게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이 부분을 한번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목은 이렇게 가져가고 있네요. 행복한 나라에 가면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공감하시나요? 한번 이 부분을 읽으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의심이 가실 텐데 여기서 어떤 근거를 딱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행복지수, 환경에 의한 행복지수가 달라지느냐 여부를 따질 때는 일란성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왜냐면은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은 이 나라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이 나라에 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환경이 어떠느냐와 관계없이 행복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환경에 의해서 외향도 달라지고 성격도 달라지고 결과치도 달라진다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전과 환경의 이런 관계를 연구하는데 아주 큰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에 반해서 한계점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경의 힘을 확인하려면 아주 나쁜 환경부터 아주 좋은 환경까지 비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나쁜 환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는지 본다라는 거는 인륜적으로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민자들을 조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은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찾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 추방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나라들은 환경이 가시각색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를 할 때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민자는 2억 5천만 명에 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인구 중에 3.3%나 차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수치고 어떻게 보면 적은 수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3.3%, 2억 5천만 명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 이 표본만 확실히 조사를 해도 결과치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그의 조국을 떠난 이 이민자들은 과연 행복해졌을까? 라는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행복이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컸다면 아무리 잘 사는 나라, 아무리 환경이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갔을지언정 이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전이 운명이라면 그 이민 간 국가와 자기가 원래 살던 국가와의 그 행복 지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을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이 내용은 의 반대 의견을 제공하고 싶은 겁니다. 연구자들은 먼저 자국인들의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각 나라의 행복 점수를 계산 한번 해봤대요. 그때 측정한 행복은 뭐냐면 만족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감. 어떻게 보면 수치화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연구진들은 만족감이라는 걸로 측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민자들한테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값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117개국을 조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봤더니 0.96점이라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한다면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관관계. 거의 1에 근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국민을 대상으로 행복과 만족감을 측정한 것과 이민 온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감을 측정한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똑같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가 그래프로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나요? 117개국 자국민과 이민자의 행복 점수 해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 이렇게 상관계수가 1이라는 겁니다. 0.96이니까 거의 1이라는 거죠. 이 분석을 주도한 연구자들은 행복은 거주하고 있는 사회의 질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실제로도 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이 좋은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면 행복 지수도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삶의 질이 떨어지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행복 지수도 따라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 후천적인 환경이 본인의 행복에 크게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끝내고 있네요. 우리는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기 위한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뿐이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는 행복을 향한 노력,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군 라이프의 저자 최인철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그 다음에 환경과 유전, 과연 이게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이 결과치를 보고 후천적인 환경이 크게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